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교재 받으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 교재를 수업을 해요. 혹시라도 이제 1월달, 2월달 동영상으로 복습하실 분은 그 전에 교재 있죠? 그 전에 교재를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이제 복습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그 책 버리셔도 됩니다. 이게 이걸로 하니까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 종호표가 나왔거든요. 그래 받으셨으면 학원 그 농업정책보험금융 학원 홈페이지 아니면 제가 말해놓을 테니까 그 종호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종호표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고 이제 고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아까 고치신 게 아까 제가 브로콜리 50.9% 있죠? 그거 고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저기 1, 2월 달에 제가 그 수익 감소 품목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절에 봤던 교재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시다고 지금 보장 방식별로 구분을 해놨죠. 그 중에서 이제 수익 감소 같은 경우는 품목이 종합위험 품목하고 겹치고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다른 부분만 설명해 드렸죠. 이거 수업할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수업할 때도 왜 그러냐면 수익 감소는 그 보상하는 손해 뭐 그런 바뀐 부분만 알면 됩니다. 바뀐 부분만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진행해도 전혀 무리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수업은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교재 2과목 교재에 기사 문제 바로 안 들어가고 포도 복숭아 자두 한번 봐보세요. 인삼은 맨 마지막에 하시고요. 인삼은 1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에 보시면 적용 품목이에요.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동그라미 쳐보세요. 호두 새로 들어온 거니까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살구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살구. 사고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종류 및 방법에 이 품목은 일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보상하는 재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현장 사진 찍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 추가 조사를 바로 하거나 아니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필요 없거나 그런 경우는 바로 뭐예요? 수확량 조사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 조사에 있어서 포도, 복숭아, 자두의 수확량 조사입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의 수확량 조사. 포도, 복숭아, 자두의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그 종류가 첫 번째는 착과수 조사가 있고 착과수 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중 조사. 세 번째 뭐로 나왔어요? 착과 피해 조사 있죠? 네 번째 낙과 피해 조사. 됐습니다. 자,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책 순서대로 조사 순서대로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 순서는 아닙니다.
착과수 조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맞아요. 착과수 조사 하는데 하면서 과중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수학기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하면서 착과 피해 조사할 수도 있고, 착과 피해 조사하면서 과중 조사할 수 있고, 이거 왔다 갔다 섞일 수 있어요. 착과 피해 조사하면서 낙과 피해 조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체육할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7월 1일 날 착과수 조사를 했대요. 착과 피해 조사는 언제 하냐면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할 때 한대요. 근데 꼭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착과수 조사 7월 1일 날 이후에 발생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겠죠. 한 6월 5일 날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도. 그때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착과 피해 조사를 할 수 없죠. 이때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수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애니까. 그럼 이때 착과수 조사에는 이만큼의 착과수 조사했으면 이 착과 피해 받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것을 나중에 수학기가 돼가지고 한 8월 달 돼가지고 8월 1일 날 이때 얘네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예요?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일까지 제일 많이 있는 게 착과수 조사 때가 제일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만큼 있으면 과중 조사는 빼고요. 어차피 피해 조사 아니니까 얘네들을 빼주시는 거예요. 착과 피해도 빼주시고 낙과 피해도 빼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착과량이 되고 얘가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수량이 되는 거죠. 감수량. 그러겠죠? 뭐 남아요 그러면? 수학량만 남겠죠. 수학량만. 수학할 수 있는 애들만 남아요. 요 과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하실 거는 일단 쭉 한번 보시게요. 착과수 조사부터 봐보시죠. 착과수 조사. 자, 착과수 조사 보시면 가번의 착과수 조사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된 농지 전건에 대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번 잘 보세요.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한다. 여러 품종, A 품종, B 품종이 있다. 그러면 수확기가 제일 먼저 도래하는 놈 있죠. 그거 할 때 하는 겁니다. 자, 답은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한다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 있어야 되겠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뭐 미보상, 고사 빼고 수확기가 돼버리면 뭐 수확 불능까지 빼버립니다. 착과 피해 가보시면 잠깐만요. 이거를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착과 피해 조사 가보시면 21페이지 맨 위에 봐보세요. 라번의 착과 수확기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확 완료 주수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 착과 피해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때 하는데 시기가 수확기 하거든요. 수확기 직전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한 놈이 있을 수도 있겠죠. 품종 중에서. 그러니까 수확 완료 주수까지 빼주는 거예요. 차이를 한번 봐보시게요. 19페이지 다시 오셔서 라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라번부터 쭉 읽어볼게요.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시다가 보면 이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자두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 조사 표본 주수 구하는 건 똑같아요. 하시다가 자,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가 200주가 있고요. B 품종이 100주가 있대요. 조사 대상 주수가요. 그러면 300주가 되죠. 전체 다 해서 300주. 그럼 표본 주수가 몇 주예요? 10주. 그럼 10주를 곱하기 전체가 A가로 하면 어떻게 돼요? 300분의 200 하시면 되고 B는요. 10주를 300분의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시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수치가 누가 어떤 분이 이제 질문 게시 1대1에다 남기지 마시라니까. 교수 학습 Q&A에다 남기시라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시험 보실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듣시면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도 못 보신다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마이크 잡고 말씀드린 거 지금 한 5번째 될 겁니다. 5번째.
2.06이 나왔죠. 그러면 잠깐 봐보세요. 2.06은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 3개래요. 3개. 올림이니까. 올림은 자릿수가 필요 없어요. 올림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표현이 올려가지고 뭐 1위 자리를 나타내시오라고 표현해요. 몇째 자리 올리라는 소리도 없어요. 그냥 올림이에요. 얘는. 근데 우리 농협 전산망 시스템에서는 얘는 첫째 자리에서 올린대요. 원래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되기 때문에 얘를 문제 만들 때 둘째 자리에서 올리마시오, 셋째 자리에서 올리마시오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올림이에요. 얘는. 이해되셨어요? 근데 어쩐다고요? 농협 전산망 프로그램이 첫째 자리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주가 되는 거예요? 얘가 2주예요. 2주. 2주. 작년에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한참 싸웠네요, 진짜. 그래갖고 요거 2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3주래요. 문자가 와요, 저한테 계속 한 대여섯 분한테. 밤에 운동한다고 나가고 있는데 문자가 계속 와요. 운동도 못하고 계속 문자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농업 전산망에서 이거 3주로 바뀌는 그 과정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내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넘겨보시면 골고루 표본주를 선정하고요. 답안에 보시면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하되 뭐 품종별 수확 시기 차이에 따른 자연 낙과를 감안한다 그랬죠. 우리가 해보니까 만 개가 나왔어요. 10,000개. 그러니까 이맘때 되면 지가 그냥 알아서 떨어지는 게 한 100개가 있더라. 그러면 100개 빼주고 이제 9,900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표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과중조사가 나왔는데요. 과중조사 사고 접수된 농지에 한하여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한다 했습니다. 수확 시기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수확 시기. 그 다음에 수확기 판단은 뭐 계약자가 수확기라고 하면 수확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수확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하시면 되고요. 나번에 이제 보상하는 제의 여부 심사한다. 답은 별표 쳐주시고 답은 별표를 하시고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대요. 그러면 만약에 포도만 보시면 포도 30개를 땄대요. 농지당 30개니까 30개를 땄는데 얘 무게가 15kg이 나왔어요. 15kg. 그럼 개당 나올 수 있겠죠? 15 나누기 얼마 하시면 돼요? 30 하시면 얼마? 0.5kg 나오겠죠. 포도 한 이 정도 되죠, 원래? 이 정도, 한 개당 이 정도 되죠. 샤인머스켓 가면 700g 1kg까지 가고요. 개수와 전체 무게를 갖다 조사한다. 그래서 나눠버리면 개당 무게가 나온다 하시면 됩니다. 자, 라번에 보시면 위목에도 불구하고 답번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중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품종별 평균 과중을 적용한다. 자두는 제한돼요. 적용하거나 뭐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이 품종별 평균 과중은 별표 6에 있대요. 6에 봐보실까요? 이게 쫙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고요. 104페이지 있네요. 104페이지. 104페이지 보시면 거봉 사인머스켓이 500g 평균 과중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델라웨어에 듣고 보통 많이 보시는 게 뭐 있어요? 캔베럴이나 거봉이죠. 네,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품종이.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셔서 자, 별표 6번 봤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바보 지금 수학지원 대상 재발생 시 계약자는 수학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가입 농협으로 수학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학 1일 전에는 조사를 실시한다. 이 괄호 한번 쳐보세요. 숫자에다가 10이라고 1이라고. 혹시 제가 수업하다가 말씀 안 드려도 그 나오는 숫자들 있죠. 숫자들은 전부 다 가로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마번에 이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는 품종별 미보상 비율 중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미보상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바번에 보시면 하나의 품종에 여러 차례 과정조사를 한 경우는 최초 조사값 괄호 한번 쳐보세요. 괄호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또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변경되버리면 재조사나 검증조사값을 적용한다. 자, 착가피해 보시면 착가피해 조사는 가번에 착가피해 조사는 착가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해서 착가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그럼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해당 재해 여부는 재해 종류와 과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에 착가피해 조사는 뭐 일소 폭염 같은 거 있죠? 폭염이었다. 가고 딱 보는데 가면 이제 계약자는 무조건 피해가 있다 하겠죠.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이제 봐갖고 별로 피해 없는데요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조사해 드려야 됩니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나 해보니까 별로 피해가 없다. 넘어가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조사 생략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가자마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피해가 없네요 하고는 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나번에 보시면 착가피해 조사는 착가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며 필요시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다번에 보시면 그럼 착가피해 조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착과수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착과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 착과수를 확인하는 것은 여기서 착가피해 조사의 착과수 확인은 착가피해 조사의 착과수예요. 착과수 조사의 착과수하고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일까요? 단어가 다르죠? 다른 거고 방법은요? 방법은 같아요. 단 오른쪽에 맨 위에 라번을 봐보세요. 라번을 보시면 착과수 확인할 때 요때 착과수 조사에서 착과수는 나무 조사할 때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주수 그렇게 뺐죠. 그렇죠? 수학분은 없었고 미보상 고사만 뺐잖아요. 그럼 여기 뭐도 빼줘요? 수학 완료 주수도 뺍니다. 구분하셔요. 여기는 미보상 고사, 여기는 미보상 고사 수학 완료. 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때 착가피해 조사하는데 이때 착가피해 조사할 때 착과수 있죠. 착과수가 요 착과수 조사할 때 착과수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 말이 뭐 이전에 조사 맨 위에 2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조사값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 있죠. 그 말입니다. 자, 마번에 보시면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과실을 추출하는데 이때 추출하는 표본과실수는 품종별로 몇 개 이상? 20개 이상.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게 표본과실 추출할 때는 품종별로 몇 주 이상 따야 돼요? 3주 이상에 따야 됩니다. 3주 이상.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다 그러면 조사 생략할 수 있고요.
4번에 이제 낙과 피해 조사 보시면 낙과 피해 조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는. 착과 피해 조사는 달려있는 과실이 어느 정도 피해 입었는가 다시 조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착과수에다가 곱하기 피해 구성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 P가 있으면 맥스 A 빼고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맥스 A 합니다. 맥스 A.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낙과 피해 조사는요. 낙과수에다가 피해 구성률을 하시면 돼요. 여기 또 착과 피해 조사니까 이때 피해 구성 착과 피해 구성률이고 이때 피해 구성률은요. 낙과 피해 구성률이다. 근데 이 낙과수를 어떻게 정하냐? 착과수는 달려 있는 거 표본주 세 가지고 곱하기 하시면 되는 건데 낙과수는 전수조사가 있고요. 전수조사 있고 표본조사. 표본조사부터 할게요. 이게 좀 다르니까 표본조사가 있고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원칙일까요? 표본조사. 잠깐 봐보세요. 여러분들 낙과 피해 조사에서 답번 봐보세요. 답번. 낙과 피해 조사는 뭘로 실시한대요? 표본조사 실시한대요. 단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본조사가 언제 원칙이라고 보면 표본주를 선정해야 되겠죠? 표본주를 선정하려면 표본 주수가 몇 주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표본 주수가 몇 주인지 알려면 조사 대장 주수가 몇 주인지 알아야 됐고 조사 대장 주수를 알려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과일이 안 달려 있는 데만 빼주면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과일이 안 달려 있는 데를 뭐라 하냐? 실제 결과 주수에서 보사 주수 빼고 미보상 빼고 그 다음에 수학 완료 주수를 빼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표본주. 표본 주수가 몇 주인지 나왔고 표본주는 이제 골고루 선정하면 되는데 선정할 때 나 이거 할래 해가지고 고지고 때려 요것만 동일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요것만 선정하면 안 되고 이거 봐가지고 별로 달려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러면 옆에 거 선정하면 됩니다. 옆에 거. 표본주, 수관, 면적 내에 떨어진 낙과만 세면 돼요. 낙과만. 그럼 이렇게 보시면 수관 면적이니까 요 범위겠죠? 요 범위. 근데 포도는 떨어지면 똑 떨어지겠지만 복숭아나 자두 같은 거 떨어지면 떼골 굴러가가지고 이 수관 면적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품종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A 품종, 여기는 B 품종이에요. 그러면 B 품종 안에가 A 품종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B 품종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B 품종으로. 보시면 그 말이 어디 있냐? 그 라번의 맨 마지막 괄호 한번 봐보세요. 이때 표본주 수관 면적 내 낙과는 표본주와 품종이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에 뭘로 본다? 낙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과로 본다. 그 다음에 마번을 보시면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수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게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이게 이전에서는 이게 좀 뒤죽박죽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린 게 맞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원래 표본조사는 표본주를 품종별 하니까 품종별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얘네들이 원래가. 근데 얘네들은 품종별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고 계약자가 떨어진 과일을 전부 다 한 대 모아버린 경우예요. 그럼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전체 몇 개인지 세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빼요? 100개를 뺍니다. 100개. 그럼 전체가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1000개. 1000개 중에 몇 개를 빼요? 100개를 빼요. 그래서 A께 60개, B가 40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 A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00개가 되고 B는
400개가 된다 그 말이겠죠. 이렇게 구분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라. 얘는 이제 60% 40%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조사가 됐든 전수조사가 됐든 둘 다 한숨을 쉬셔요. 그럼 안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둘 다 지금 여기까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낙과수 센 겁니다. 낙과수 센 거. 그러면 이거 하셨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제? 피해 구성률 구하셔야 되겠죠? 피해 구성률은 착가 피해나 과중 조사나 똑같아요. 구성 표본가치수 구하는 거는. 그래서 품종당 20개 이상, 농지당 포도는 30개. 그다음에 복숭아하고 자두는 몇 개요? 60개.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상. 그런다고 평가사님 가셔가지고 60개 이상이라 60개만 합니다. 60개만. 더 이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데는 그 말이 없는데 낙과피해 조사할 때 떨어진 과일이 60개 미만이면 60개 미만 가지고도 피해 구성률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 계산 문제 자두 한번 보시게요. 오늘은 포도하고요. 자두를 하실 겁니다. 자두. 복숭아는 아마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못 하고 넘어가고요. 복숭아가 좀 어렵게 돼버려갖고 이게 일단 수확량을 구하라고요. 수확량.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실까요? 네,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빼주시면 됩니다. 감수량.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착과량을 어떻게 하냐? 착과수 조사할 때 나온 조사 대상 주수에 달려있는 착과수에다가 무게만 곱하시면 되겠죠. 다시요. 착과량은 착과수 조사할 때 조사 대상 주수에 달려있는 착과수 있죠. 그 전체가 되겠죠. 거기다 뭐만 곱하시면 돼? 과중만 곱하시면 돼. 그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조사 대상 주수의 착과량이라 표현드렸어요. 착과량.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착과량. 그 다음에 플러스 없으면 말고 있으면 해주는 거 미보상 주수의 수확량이라 표현을 해요. 수확량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데 이해하시는 것이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것이 응용이 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 편하셔요. 이게 조사 대상 주수의 착과수에다가 과중만 곱하시면 착과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에 달려있는 착과수는 어떻게 구해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일주당 평균 착과수 하시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일주당 평균 착과수 하시면 됩니다. 착과수. 네, 곱하기 양이니까 과중 하면 됩니다. 과중. 미보상 주수 수확량 나중에 할게요. 그럼 조사 대상 주수는 어떻게 구해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빼보시면 되는 것이고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걸. 표본주 전체 착과수 나누기 뭐가 돼요? 표본주수. 주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시험 보실 때 뭘 줄지 몰라요. 조건을 어떤 걸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이 일을 하고 계시면 이 적용시켜서 응용시켜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해드린 거고. 자, 이 미보상 주수 수확량은 미보상 주수에다가 곱하기 1주당 평년 수확량입니다. 수확량. 그럼 여기 있는 1주당 평년 수확량은 또 어떻게 구하냐 봤더만 실제 결과 주수분의 평년 수확량. 일단 여기까지 마세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평년 수확량. 자, 그러면 첫 가지까지 했고요. 세 번째 이제 감수량으로 가면 감수량. 감수량에서 첫 번째 착과 감수량입니다. 감수량. 착과 감수량은 일단 착과 수겠죠. 착과 수니까 어떻게 돼? 얘랑 똑같겠죠. 일단은 말은 똑같아. 조사, 대상, 주수, 착과량에다가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계산식 보시면 여기가 그냥 착과 피해 구성률이 돼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중으로 공부하시니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낙과 감수량 볼게요. 혹시 이거 지금 적고 계신 분은 이렇게 칸 띄워두세요. 띄고 적으세요. 얘도 조사 대장 주수 낙과량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하필이면 착과 피해 할 때는 안 나타나는데 낙과 피해 할 때 태풍이 불었다든가 아니면 뭐 강풍이 불었다다 했을 때 나무가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부러져 갖고. 그러면 세 번째 고사 주수의 감수량. 고사 주수 곱하기 1주당 얘는 착과수는 평균 착과수를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1주당 낙과수 곱하기 과중. 이건 개수잖아요. 지금 개수.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 1은 뭐예요? 죽어버린 나무는 피해 구성률 자체가 1이 돼버려요. 1이. 100% 돼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조심하실 거. 여기 조사 대상 주수하고 여기 조사 대상 주수하고 같은가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조사 대상 주수는 착과 수 조사할 때 조사 대상 주수고 여기 조사 대상 주수는 뭐예요? 착과 피해 조사입니다. 조사할 때 착 조사 대상 주수예요. 그럼 이때 조사 대상 주수는 뭐예요? 낙과 피해 조사할 때. 조사할 때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만약에 전수조사에서 전부 다 세버리면 한 말 없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럼 이 말을 썼다는 이야기는 지금 전수조사의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할 때 써먹는 말이죠. 표본조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조사 대상주 착과량은 착과 피해 조사할 때고 여기는 낙과 피해 조사할 때입니다. 그래 따로따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5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 보시면
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확량을 산정하시오 했습니다. 각 착과량, 수확량, 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요. 각 피 구성률 및 피율은 퍼센트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을 보니까 자두고 품종은 포모사고요. 실제 결과 350주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조사 내용을 보니까 수확기 직전에 재해 종류가 없고 착과 수사는 사고 여부 관계없이 하는 거죠. 예. 조사 내용을 보니까 고사 주수가 20주, 미보상 주수가 10주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가 몇 주가 있었어요? 350주가 있었죠. 그러면 착과수 조사할 때 보니까 나무가 20주가 죽었네요. 여기가 고사가 20주가 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있어요? 미보상이 10주가 있네요. 그럼 조사 대상 주수 몇 주가요? 320주죠. 칠판 잠깐만 보시면 그럼 맨 처음에 시작점에 나무 350개로 시작해요? 320개로 시작해요? 350개예요? 20개부터 시작. 조사 대상 주수 착과량이니까 몇 개부터 시작해요? 320개. 전체가 몇 개? 320개에서 시작합니다. 20주에. 여기에서 밑에 한번 봐보세요. 그 착과 피해 조사 보시면 7월 17일 날 피해 입어하고 착과 피해 조사 보시면 고사 주수가 20주, 미보상 주수가 10주 있죠. 그러면 320주에서 고사가 20주예요? 아니면 원래 350주에서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낙과 피해 조사할 때 나무 조사 보니까 기수학 어디 있어요? 수학 완료 고사 주수가 40주 있죠. 그럼 원래 20주 있던 거에서 지금 얼마 늘었다는 거예요? 20주 늘었죠. 그럼 여기에서 얼마 뺐어요? 20주가 새로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10주인데 20주죠? 10주가 또 늘어난 거예요. 10주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가 어디 있어요? 100주 있죠. 그럼 여기가 100주가 또 늘어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320주에서 이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조사 대상 주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 푸실 때 복숭아가 아니라 포도 문제 푸실 때 그때는 제가 금차 고사 주수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금차 미보상 주수 표현해드렸는데 이번에 문제는 안 해드렸어요. 이걸 한번 빼보시라고. 나무 조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 조사한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전 조사 것이 여기 몇 개 있어요? 지금 고사가 20주, 10주가 있죠. 그러면 이후에 조사할 때 보니까 얘가 40주가 나와 있고 20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40주에서 이번에 조사한 거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개, 10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그래서 다 합해서 몇 개? 40개, 20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해서 나무 조사는.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네. 착과량부터 구하셔야 되겠죠? 착과량.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의 착과량부터 구하셔야 되는데 잠깐 창에서 갈게요. 이거부터.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가 나와요? 320주. 그 다음에 320주니까 1주당 평균 착과수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이렇게 준다고요. 시험 볼 때 이렇게 줘버리면 엄청 편한데 이렇게 안 주고 지금 이렇게 줬죠. 제가 지금. 이걸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1주당 평균 착과수를 가보시죠. 답안지와 좀 다를 겁니다. 착과수는 표본 주수 몇 주가 나와야 돼요? 10주 나와야 돼요. 10주. 320주니까 10주. 10 나누기 10분의 얼마가 돼요? 2850개. 850개. 그럼 얼마예요? 285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 과중 보시기. 계단 과중 보니까 100개 무게가 3,600g이네요. 얼마예요? 3.6kg이죠? 너무 가볍나요? 그런가요? 3.6 나누기 얼마? 100 하시면 되죠? 얼마예요? 0.036kg이 되네요.
그러면 세 번째 조사 대상 주수의 착과량 합니다. 착과량. 그럼 조사 대상 주수 320주 곱하기 일주당 평균 착과수 285개 곱하기 계산 과정이 얼마예요? 0.036. 얘만 하시면 되죠? 얼마 나오시나요 이게? 답안지도 해놨나? (3283.2인가요) 3283.2 3283.2 그래서 3283kg. 그럼 네 번째 이제 미보상 잡으러 갈까요? 미보상 수확량. 미보상 주수 몇 주예요? 10주. 10주입니다. 10주. 10주 곱하기 일주당 평년 수확량. 그러면 실제 결과 수수분의 평년 수확량이니까 3,850 나누기 350은 11인가요? 네, 11이네요. 그러면 110kg. 다섯 번째 착과량만 구하시면 착과량. 두 개 더 하시면 되죠? 3283 플러스 110. 3393인가요? 3393. 그 다음에 이제 착과 감소량. 착과 감소량 가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똑같죠. 그리고 과정 조사는 다 같이 적용시키라니까 똑같죠 지금. 일주당 평균 착과수만 다르죠. 그러면 320 곱하기 250인가요? 250 곱하기 0.036까지가 조사 대상주 착과량이죠. 조사 대상주수 일주당 평균 착과수 그 다음에 무게 맞죠?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은 얼마일까요 이게? (0.28인가요) 네, 0.28이네요. 그러면 0.28 위에가 맥스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또 헷갈리시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0 가시면 806.4가 나올 겁니다. 806.4 6.4 해서 806kg. 자, 일곱 번째 낙과 감소량을 합니다. 낙과 감소량. 낙과 감소량 할 때 조사 대상 수가 몇 주인가요? 그러면 160을 190이죠? 190이죠? 곱하기 표본주 총 낙과 수가 200개래요. 그럼 190개일 때 표본주 수는 몇 주일까요? 이게 8주인가요? 그럼 8주면 25개인가요? 네. 아, 여기 요거요. 지금 여기 있어요. 요거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표본주 수가 10개고 여기 몇 개가 돼요? 200개. 그러니까 한 주당 평균 낙과 수가 25개. 곱하기 0.036 곱하기 자, 낙과 피해 구성률을 찾아보니까 0.63인가요? 네, 0.63이네요. 0.63 마이너스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착과 피해 구성률 있죠? 0.28을 빼주셔야 돼요. 28을.
얼마 나오시나요? 59.85 나오시나요? 59.85 그러면 60kg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고사 주수의 감수량. 자, 낙과 피해 할 때 요거 조심하세요. 고사 주수가 몇 주예요? 40주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죽은 나무는 몇 주예요? 20주네요. 20주. 20주 곱하기 여기 250개 있죠? 잠깐만, 맞아요? 225개. 225개. 25개 플러스 이때 달린 게 몇 개예요? 25개. 1주당 착과수 225개, 1주당 낙과수가 이때 25개 있었으니까 250개죠. 곱하기 0.036 곱하기 1 마이너스 0.28 하면 129.6 나올 거면 129.6 해서 130kg 나올 거예요. 여기 조심하실 거는 일단 여러분들 잠깐만요. 1번부터 여기까지는 그나마 조금 괜찮으셨죠? 5번까지는 괜찮으셨죠? 5번까지는 조금 나으시죠? 그러시죠? 근데 이제 6번, 7번, 8번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있잖아요. 이게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제가 쉽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할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 단 조심하실 거는 여기 있는 320개, 여기 190개, 여기 20개 있잖아요. 이게 나무 숫자잖아요. 나무. 320주나 여기 190주는 조사 대상 주수죠.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착과 피해 조사 시점의 조사 대상 주수. 낙과 피해 조사 시점의 조사 대상 주수예요. 그리고 이때 일주당 착과수도 전부 다 동일하게 285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당시 시점 걸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똑같은 거는 뭐 있어요? 과중만 똑같죠, 지금. 과중만 조건에다가 똑같이 쓰라 했으니까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감수량 해보면 감수량은 806 플러스 60 플러스 130 하니까 996이 나오네요. 996kg. 그러면 수확량 어떻게 할까요? 수확량 10번 수확량 어떻게 될까요? 3393 마이너스 얼마? 996입니다. 99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397인가요? 2397kg. 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보면 여러분들 평년 수확량 봐보시겠어요? 그 문제 평년 수확량 얼마예요? 3850이죠? 여기 보시니까 착과량이 3393 나왔잖아요. 잠깐만 여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계산하시다가 지금 3850인데 이 착과량은 조사 대상 주수에 달려있는 전체 과일 개수죠. 지금 과일 개수의 과일 무게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평년 수확량보다 더 넘어도 무방합니다.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수확량은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감수량 갖고 빼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혹시라도 계산하실 때 이 수치가 평년수보다 더 높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계산하시는 게 맞으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복숭아 하시는데요. 복숭아는 제가 요거는 예습을 한번 해오세요. 예습을. 근데 예습을 하실 때 뭘 보시고 하시냐 봤더만
요거는 좀 필기를 해두세요. 잠깐만요. 첫 번째 감수량을 구하는데요. 잠깐만 보시고 첫 번째 똑같아 왜랑 착과 피해 착과 감수량. 착과 감수량. 두 번째 낙과 감수량. 세 번째 고사 주수 감수량입니다. 착과 피해 감수량은 착과 피해 조사 시점에 조사 대상 주수의 착과량 곱하기 피해 구성률, 착피 구성률이죠. 착피 구성률 마이너스 뭐예요? 맥스 A 하시면 되고요. 맞죠? 예. 낙과 감수량은 조사 대상 주수 착량이 아니라 착과량이죠. 낙과량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여기서 고사 주수는요. 고사 주수 곱하기 1주당 착과수 플러스 1주당 낙과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 대개 가셔서 개똥이 놔두고 한번 해보세요. 개똥이 놔두고.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보다 지금 중간에 카드가 더 띄었죠. 이제 병충해가 들어가요. 병충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착과 병충해 감수량 낙과 병충해 감수량. 자, 생각을 해보세요. 착과 병충해 감수량이니까 달려있는 것 중에 병에 걸린 게 몇 개, 얼마 정도 있는가 보는 거죠. 얘는요. 떨어진 것 중에 병충해가 얼마가 있는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조건은 출발점 똑같아요. A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사 대상 주수의 착과량. 얘는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량. 여기다가 곱하기 뭐를 해요? 이게 뭐냐면 병충해 이전에는 병충해 과실 비율을 했거든요. 병충해 이제는 병충해 과실 비율을 하지 않고 이때는 착과 병충해니까 병충해 착과 피해 구성률 이렇게 해줍니다. 얘는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요것만. 단어가 달라졌어요. 예, 단어가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병충해 착과 피해 구성률이라고 돼 있죠? 이걸 어떻게 하냐? 표본 과실수가 있어요. 표본 과실수. 과실수. 여기 보시면 그 문제 한번 봐보세요. 문제. 하나만 적고 가시게요. 그 낙과 피해 조사 봐보세요. 낙과 피해 조사 보시면 어디냐? 아니다. 우박 있죠, 우박.
우박의 착가피해 조사해 보시면 표본 과실수가 정상 20개, 100%, 80%, 50%, 50% 세금 금융권까지 있죠. 이 전부 다 더한 겁니다. 다 더한 게 표본 과실수예요. 그럼 몇 개가 될까요, 이게? 100개인가요? 100개. 그럼 100개가 되죠. 예를 들어서 100개입니다. 100개. 100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병충해 과실수, 병충해 세균 구멍병, 세균 구멍병 개수가 몇 개예요? 거기 보니 20개 있어요? 20개인가요? 네, 20개. 근데 여기서 이 구멍병 개수 있죠? 20개 있다 곱하기 예전에는 0.5만 했어요. 예전에 0.5만 한 게 아니라 이 0.5에서 마이너스 맥스 A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맥스 A.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계약자한테 유리할까요? 이게 계약자한테 유리할까요?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감수량이 얘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가실 비율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게 계약자한테 유리하겠죠. 이게 더 유리해요. 그러겠죠? 근데 맥스 A란 말이에요. 작년에 공식은 이랬어요. 농협에서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이게 편하세요? 이게 편하세요? 이게 편하시죠? 뭐하라고 그렇게 농구모한테 따지냐고. 작년에 이거 맥스 A 빼야 된다고 농구모한테 폭파됐어요. 이거 빼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말해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해가지고 괜히 농민이 말했으면 말도 안 해. 우리가 제3자인 우리가 말해갖고 농민 피해만 주냐고 생각하시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농구모에서도 이제 질문 답변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공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말해가지고 이게 더 복잡해졌잖아요. 우리가 그냥 0.5만 할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수량을 구한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복숭아가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러죠. 복숭아 문제가 7회 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6회 때 나왔거든요. 복숭아 문제가 20번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좀 문제 형식이 다르니까 좀 당황하셨는데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풀었던 저가전 종합면허 문제 있죠. 그거보다 더 길어요. 이제 문제 더 길어져 버려요. 뒤 답 한번 봐보세요. 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댁에 가셔서 예습 한번 해보세요. 예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여기 복숭아 문제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연마 5종 한정 특약 적과전에 있죠? 그거 하고 나머지 또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